네, 안녕하십니까. 정원장입니다. 한번 보면 열을 나는 한자 일견지십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줄기경 있죠? 물줄기경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물줄기경도 우리 기초 한자를 공부할 때 여러 번 접했던 글자죠. 자, 물줄기경과 관련된 이 글자들을 이렇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줄기경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물줄기교 경이라는 소리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줄기인데 그냥 분수처럼 위로 뿜어내는 물줄기가 아니고 지표면 바로 아래 지하로 흐르는 지하수 물의 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경자를 볼 것 같으면 그 문에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아래쪽에 나타나는 부분이 이 경을 이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을 배틀 모양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 배틀에서 실을 짤 때 그죠? 날줄이 있고 시줄이 있잖아요. 그 모양을 형상화했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설문해자처럼 아래쪽에 나타나는 이 장인공 있죠? 장인공은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장인하면 장하면 길장자에다가 단길 인자를 예의냐 이거네. 요 인자 단길 인자를 써가지고 같은 폭을 가진 것을 길게 이어놓은 모양. 자, 아무튼 그렇기도 하거니와 실제 요 물줄기경이 다른 이체자를 볼 것 같으면 아래쪽에 이제 흑토자를 자인공이 아니고 흑토자를 쓴 글들이 고전에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지하에 있는 물길 구조를 나타내는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물줄기 아래에 이제 흙 부분이고, 그리고 바로 위에서 지표면과 흙이 단단한 집안 사이에 흐르는 물을 물줄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개미허리 천이라고 하죠. 내청자가 했는데 땅에서 흘러가는 물들을 큰 물들을 종합해서 요 내천자와 같은 개미허리 천을 쓰게 되어 있죠. 자, 아무튼 요 물줄기경은 물줄기이기도 하지만은 지하에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하에서 흐르는 물줄기.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줄기란 것이죠. 일정한 폭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줄기경, 지하수경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자를 보실 것 같으면 지우고요. 자, 위에 있는 한일은 지표면이라고 그랬죠? 지표면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장인공은 일단 물줄기의 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체자에서는 단단한 집안, 흙집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타나는 것이 흙집안이고 그 사이에 지표면과 사이에 흐르는 거대한 지하수 물줄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물줄기경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격적으로 글자들을 볼까요? 자, 이것은 줄기경인데 물줄기경 위에 초두가 와 있죠. 풀초. 자, 풀초가 머리 위에 왔을 때는 이런 형상 또는 이 초두머리라고 하죠. 아니면 이런 형상이 풀초의 형상인데 글자 속에 풀초가 나올 때는 우리가 말하는 식물류 풀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나무의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초가 나오면 이 줄기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지하수 물줄기가 아니고 풀과 관계되어 있고 나무와 관계되어 있는 요 나무죠. 나무 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 줄기.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나무의 단면도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여기 물관이 있어 갖고 물이 흐르긴 흐르죠. 그죠? 숨어서 흐르는 물인데 앞에서 배웠던 이 아래의 물줄기의 줄기만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줄기경이겠죠. 그죠? 나무줄기경. 위에 풀초가 있으면 나무줄기, 그냥 나무의 줄기경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안쪽에서 물관이 있어서 일정한 폭을 가지고 물관이 흘러가고 있죠. 그죠? 나무줄기경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물줄기라고 그랬죠. 물줄기인데 요 왼쪽 편에 보면 이 삼수변이 보통 흐르는 물, 막히지 않고 흐르는 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줄기는 줄기인데 막히지 않고 흐르는 물을
상징하다 보니까 이 통할경이라고 해놨죠, 그죠? 자, 이쯤 우리 보면 농사를 짓든 아니면 보면 수로가 있죠, 수로. 막히지 않는 수로. 자, 서로 막히지 않고 통한다 그래서 통할경이라고 합니다. 삼수변이 오면요, 글자는 흐르는 물과 함께 막히지 않고 거침없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막힘없이 거칠게 흘러가기 때문에 막힘없다 의미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그 통할 통자는 자 이렇게 쓰죠. 통하다 할 때 통은 막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할경 실제 많이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통할경자입니다. 통하다, 물줄기가 막히지 않고 흘러서 통하다, 통할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경은 또 역시 여기죠. 자, 요거는 물줄기죠. 물줄기 경인데 중요한 거는 이건 시험시험 걸어갈 착은 계속 가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꼭 여기서 물줄기의 줄기뿐만 아니고 물줄기의 일정한 폭을 갖고, 자 여기 보면 산속에 있는 조그만 길이죠, 그죠? 물이 있든 없든 가다라고 하는 여기 이 가다는 기본적으로 발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정도의 작은 길을 소로, 이 작은 길이죠. 작은 길, 시골이라든지 산속이라든지 작은 길을 나타내는 작은 길경입니다. 작은 길경, 오솔길경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쪽에 나타나는 삼수변은 거침없이 막히는 물을 상징하고 그래서 통할경이라고 했고요. 자, 이거는 아래쪽에 나타나는 부수가 부수가 아니고 시험시험 걸어갈 착이라는 신호 자체가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물줄기인데 물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줄기는 걸을 수 없잖아요, 그죠? 행동 주체가. 그래서 사람이 걷는 주체이기 때문에 물줄기처럼 자 어떤 일정한 작은 폭을 가지고, 그죠? 작은 폭을 가지고 걸어서 가는 곳. 그래서 소로, 작은 길이죠. 작은 길경이라고 합니다. 같은 소리, 다 경이라 발음이 나죠, 그죠? 경이라 발음이 납니다. 자, 그 다음은 지름길경인데, 자, 지름길은 두 지점 사이에서 찔러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름길.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 공부를 할 때, 제가 원 모양을 갖고 있는 다른 교회 천장의 모습이 있는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지나는, 그죠? 한 점과 한 점 사이를 지름이라 그러죠. 반은 반지름이라 하고. 자, 그러니까 길이 출발점에서 도착하는 지점까지 어떠한 경로를 가든 가장 단시일에 가장 짧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지름길을 보면 이제 경인데, 이 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냥 줄기처럼 통하는 길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변에 나타나는 요 두인변이죠. 두인변인데 이거는 우리 조금 걸을 척, 뒤축거리, 좌축거리 척이라고 그랬죠, 그죠? 부수에서는 척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좌축거리 척과 아니면 갈행은 사람이 닦아 놓은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규범, 예의, 제도, 법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사는 사회의 통념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 경은 지름길경이라고 합니다. 지름길경, 지름길.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 두인변이 오든 하나의 사람 인변이 오든 같이 쓰입니다. 지름길경입니다. 지름길은 찔러서 가는 길이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물줄기는 물줄기뿐만 아니고, 자, 줄기 이게 길을, 그죠? 물길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름길경입니다. 자, 지름길경과 함께, 자, 이 원과 함께 요 지름을 통하면 요 원 부분 있죠, 원 부분. 자, 이를 이제 호라고 하죠, 호. 우리 호라고 하는데, 활 모양이라고 해서 똑같이 요 호도경이라고 합니다. 호도. 요거를 호라고 하잖아요, 호. 호라고 하는데, 호도경이고. 다르게 한자로는 요 활공자에다가 오이과자를 써갖고, 오이과자를 써가지고,
이것도 호도의 호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호라고 합니다. 호라고 하는데, 뭐, 수학에서는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잘 쓰이진 않죠. 아무튼 이 원 누누 같으면 가장 짧은 길을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지름길경.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바로 앞쪽에 나왔죠.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앞쪽에 나왔던 이것도 물줄기가 아니고 사람이 발로 걸어가야 할 길이란 거죠. 사람이 나왔으니까 주체가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이 줄기처럼 어쨌든 줄기처럼 폭 자체가 적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소로경 아니면 작은 길경이라 하고 한편 이제 경이라 부르고요. 여기는 지름길도 사람이 사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 경이라고 합니다. 지름길 경. 이건 지름길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질러서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흔히 자주 보죠. 우리 보면 이제 경자인데, 이 경자는 찾아보면 뭐 경서경, 하다 보면 경서는 경전과 같은 책을 이야기할 때 경서경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날경이라고 하는데, 요 날은 왼쪽 편에 이제 실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과 관계 있습니다. 저기 이제 배틀에서 이제 배를 짤 때, 이제 배틀에서 배를 짤 때의 그 행위와 작업과 관계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EBS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명주배를 짜는, 300가 이제 명주배를 짜는 그 배틀질을 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배를 짤 때 먼저 이 배를 짜는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수직으로, 그게 세로죠. 이게 배를 짜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죠? 그리고 여기 우리 그물로 봤을 때는 축구 골대나 뒤에 망울보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세로죠. 그 다음에 지도에서도 선을 꺼내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선. 자, 이것을 전부 이 보면 이제 세로의 의미죠. 세워놓은 것, 세로의 의미인데 이것을 날줄이라고 합니다. 날줄. 자, 그래서 나아가기 때문에 날줄이라 하고, 요 날줄과 함께 교차로 해갖고 이렇게 이 가로로 있는 것들을 전부 다 C줄이라고 합니다. C줄. 그죠? 날줄과 C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상의 지도에서도, 그죠? 경도, 위도 그러잖아요. 경위, 나중에 경위를 할 텐데, C줄을 이제 경이라고 하는데, 위라고 하는데, 위. 자, 아무튼, 여기서 날줄이고, 요거는 세워놓은 것은 날줄이고, 옆으로 뉘어놓은 가로는 C줄의 의미합니다. 일단 배틀에서는요. 다시 한번 지우고 볼게요. 자, 그래서 날경이란 말은 날줄의 이야기입니다. 날줄. 실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물줄기 할 때, 그죠? 물줄기 할 때 줄이죠. 역시 줄이죠. 날줄, 시줄 할 때. 줄을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야기가 참 편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지도에서 보면 요 가로로 이루어진 것들 위도라고 하죠. 위도. 자, 위도 할 때 요건 위도 할 때 위 자체는 이제 가로 위자죠. 그죠? 가로, 요 위도, 그 경위, 그러면 경도, 위도 할 때 위 같이 쓰이기도 하고요. 사람 몸에 보면 이제 한의원에 가면 우리 경락 있잖아요. 경락 할 때 그 경도 인체가 있으면 사람의 요 대인으로 칩시다. 사람의 몸이 있으면 상하로 이렇게 길이로 상하로 세워서 흐르는 것을 경이라 하고, 경락의 경이라 하고, 또 옆으로 흐르는 그 경맥을, 요 맥을 낙맥이라고 합니다. 낙맥 할 때는 한솜 낙을 쓰거든요. 요 낙자를 쓰는데, 경락 할 때도 이제 경이고, 전부 다 수직으로 있는 것, 세워져 있는 것, 또 배틀 할 때 짤 때 이 사람 뭐 배를 짜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세워져 있는 요게 날줄이고, 나아가니까 날줄이고, 그 다음에 요 끼워서 가로로 있는 것, 요 가로로 있는 것은 시줄입니다. 그래서 날경이라 하고 또 경성경이고, 이 경서란 말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 경전과 같은 그러한 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경서경합니다. 그래서 요 경전은 성경이든 불경이든 이 경을 쓰죠. 경전. 세상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도 몇 번인가 했죠. 그죠? 가별경이니까. 일단
무거울 중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무거울 중자는 이제 원래 각골문 그림을 보면요. 원래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있고요. 아래쪽에 물건을 요 보면 이제 큰 물건을 포장해 놓은 거죠. 그지? 물건을 포장해 놓은 짐 같은 겁니다. 짐 같은 건데 각골문에는 무거워서 들지 못해서 짐이 땅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무겁다는 표시를 했고요. 그 근문 시대에 와서는 사람이 서 있기도 하고 무릎을 굽히고 있고 구부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등에 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등에 지려고 하는 모습. 그런데 딱 사람한테 붙어 있지 않죠, 짐이. 그렇기 때문에 무겁다는 표시를 등짐을 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짐을 지는 것으로 표현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짐을 땅에 내려놓다는 의미에서 이제 흑토가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 해서체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무겁다는 것은 요 수레잖아요. 수레 거. 다시 한번 여기 수레 겁니다. 수레 거고요. 그래서 무겁다는 표시는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퀴를 하나 더 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거울 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 쓰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가볍다라는 것은 똑같은 기준이 수레이기 때문에 근데 각골문에 여기는 똑같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비교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골문에는 기본적으로 가볍다는 수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레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레를 기준으로 해서 가볍다는 것은 물건이나 짐을 덜 올려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물줄기 경이니까 물줄기니까 줄었잖아요. 물건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볍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벼울 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중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요 물줄기 경 아래 나타나는 항상 이 장인공은 기본적으로 같은 폭이 같으면서 길게 늘어진 것. 자, 우리 보면 지도상에 나타나는 강줄기 있죠. 강줄기. 폭이 같으면서 길죠. 하다못해 우리 국수 다발 있잖아요. 국수. 그것도 폭이 같으면서 길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그 동네 골목길들 폭이 같으면서 길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장인공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일정한 폭을 갖고 길이가 일정하면 전부 다 장인공으로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흑토인 땅의 모양에서 왔고, 그리고 지하 세계에서도 땅 아래에 거대한 물줄기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줄기 경을 씁니다만은 가벼울 경자 물줄기 줄기의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요 무거울 중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무거울 중자도 바퀴를 하나 더 단다. 짐이 무거우면 그래서 무겁다는 거고, 가벼울 경자는 가벼움이 여기서 물건이 줄었다라는 소리에서 온 겁니다. 줄었다는 소리에서. 그 외에는 아니면 그래요. 요 앞에 잠깐만요. 여기를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 배틀에 이 배틀 모양일 것 같으면 줄이죠. 날줄. 여기 줄이잖아요. 줄. 배틀에 기계. 배틀에 줄이기 때문에 요 우리 C줄 날줄 할 때 줄이기 때문에 이거 썼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림상으로 해석을 하나 아니면 원래 물줄기란 우리말의 음가로서 해석을 하나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하여튼 무게가 줄었다는 말은 요 물줄기의 줄 아니면 배틀의 요 C줄 날줄의 줄, 이 줄의 의미, 줄었다는 의미 때문에 가볍다고 썼고요. 그래서 원래 무거울 중자는 사람이 짐을 드는 것을 나타냈다가 나중에 이제 해서체에 와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레에 무거우니까 바퀴를 하나 더 달았다라는 것으로 무거움을 나타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목과 관계사입니다. 목. 자, 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요 머리혈이죠. 머리혈입니다. 머리혈인데 요 혈이고요. 혈인데 머리 부위 중에 일정한 폭이 있으면서 긴 거는 목밖에 없잖아요. 목 자체가 일정한 폭을 갖고 있죠. 둘레를 갖고 있죠. 폭을 갖고 있으면서 늘어뜨린 거는 목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목항이라고 합니다. 목항. 목항입니다. 항. 그 다음에 목경자도 요 항의 의미나 경의 의미가 똑같죠. 그죠? 요 줄기 아닙니까? 줄기이기 때문에 목을 통해서 아래 있던 것을 위로 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안쪽에 물이, 그죠?
그래서 머리 쪽으로 물줄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나무와 같은 의미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 또한 아래에 장인공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폭의 길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목경이라 합니다. 목경. 소리 자체가 경이에요. 머리혈은 머리 전체예요. 얼굴이든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이든 뭐 앞통수 뒤통수 모든 둥근 모양, 사람의 목 위에 있는 둥근 모양은 전부 다 머리입니다. 앞쪽에 머리가 나오고 뭐 코가 있고 해도 이 전체가 머리혈입니다. 머리혈. 목경, 목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경을, 요 경이죠, 목경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오는 게 역시 요 왼쪽 편에 보면 여기 줄기경이죠. 줄기경인데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요 칼도가 있죠. 칼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배웠던 요 목경이 있잖아요. 그죠? 목경의 목에 해당, 머리혈이 사라지고 여기다가 칼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벨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벨경. 지난번에 우리 배울 때 저 앞 한자 알아보기 강의에서 몇 번 했지만은 목벨 문자가 있었죠. 그죠? 목벨 문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나오는 쌀포는 사람의 입의 측면도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 삐친 별 두 개는 안에서 피를 토하든지 뭐 기운을 토하든지 목을 베은 상태를 나타냈죠. 그래서 목벨문 그럽니다. 이거는 목벨경이라고 합니다. 목벨경.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한쪽에 보면 요것도 경이죠. 물줄기 경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나타나는 병질력이라고 하죠. 병질력. 자, 병이 나서 등에 평상이나 침상을 붙이고 있는 병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병이 나서 잠자리 누울 자리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요 병질력 안에 있는 요 글자의 소리나 의미의 병증을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리 자체가 경이기 때문에 경이에요. 경인데 자꾸 이제 목이 뻣뻣할 경 해놨죠. 그죠? 목이 뻣뻣할. 인체병 중에 폭이 같으면서 그죠? 폭이 같은 병증이 자주 오는 거는 이제 목입니다. 목이기 때문에 목 뻣뻣할 경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 몸에 보면 심줄 있잖아요. 심줄도 아까 국수 다발도 제가 국수 줄기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폭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경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줄을 빳빳하게 당길 경 그랬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목이 뻣뻣하든지 대부분 이제 목과 관계된 것을 나타낼 때는 이 경입니다. 그래서 경은 기본적으로 병증에서 경은 이제 목과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병증을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은 굿셀경이죠. 굿셀경. 요 줄기입니다. 줄기. 물줄기죠. 물줄기고 힘력. 자, 이거는 물줄기가 센 거죠. 그죠? 그래서 굿세다는 의미인데, 자, 우리 남성분들, 거기 몸에 좋은 거 드시고 나면, 뭐 화장실 가면 오줌빨이 셀라고 하잖아요. 그죠? 굿세다. 그런 의미에서 굿셀경이에요. 굿셀경. 아주 굿세다. 굿셀경. 아주 힘이 센 줄기, 물줄기, 병광세처럼. 자, 굿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같은 경인데, 경인체 부위인데, 아래쪽에 요 달월이지만 붓을 올 때 6달월이죠. 6달월인데, 이 정강이 경이, 정강이 경. 경이라는 거는 뭐 단단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죠? 저 보면 축구 선수의 모습 나와 있죠. 앞쪽에 정강이 보호대, 정강이 경입니다. 정강이 경. 정강이가 뭔지 알죠? 그죠? 앞쪽에 정강이 경자고요. 그 다음에 발족이 와 있는데, 발족. 자, 발족이 와 있으면 발의 위에 나타난 부분이 요 발 모양이죠. 발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에 종아리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아리경이에요. 종아리경. 앞에 정강이나 종아리나 둘 다 폭이 일정하면서 길죠. 그죠? 폭이 일정하면서 길죠. 그래서 경을 쓴 거예요. 경을 쓴 건데 아까 6달월이 오고 요 줄기경이 왔으면 이제 정강이고요. 그리고 발족이 오고 요 물줄기 경이 오면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그 외에도
또 소우자가 오고 요 경이 올 때가 있어요. 경이 올 때도 역시 종아리를 나타냅니다. 아, 정강이 나타납니다. 정강이 경. 자, 아무튼 소리는 경으로 소리 나죠. 거의 다 경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칠경자인데, 여기 말한 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묘제악이나 재래의식에서 치면 크게 큰 악기 중에 치는 악기, 타악기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요 편경이란 악기가 있습니다. 요 경은 경쇠경입니다. 경쇠경인데 편경이니까 편은 요 보면 요 책편자입니다. 책편자인데 책의 한쪽 우리 보면 옛날 책들 보면 이런 책이 있으면 책의 한쪽만 좀 묶어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죠? 요 한쪽만 묶어놨다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요 홀을 씁니다. 지게홀을 한쪽만 집어놨다 해서 지게홀을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요 책의 표시가 있죠, 그죠? 책에 벌써 지게홀 밑에 책편자입니다. 책편자인데 중요한 건 책편자 요 편은 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악기의 한쪽에만 실을 달아서 묶어놨다 해서 이제 편은 묶을 편, 실로 묶어놓다, 실로 매어 달 편자입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돌이라고 해갖고 경쇠경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편종이란 것도 있습니다. 편종. 앞에서 종칠경 그랬기 때문에 편종이 있어요. 편종도 편경처럼 해서 종묘제악에 쓰는 요즘 말하면 이제 풀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자, 그리고 글자 중에 이 경쇠경하고 돌석자가 와서 물줄기 경이 들어가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 이걸 보면 마치 위에서 뭔가 이 물줄기하고 상관없이 자, 위에 악기 모양에다가, 그죠? 악기 모양에다 달아놓은 것 같죠? 달아놓은 거, 앉을 자리. 요것도 뭔가 악기를 달아놓은 것 같죠? 그래서 경쇠경, 돌소리갱, 돌소리경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이런 악기를 친다 해서 종칠경. 요 편종만 치는 게 아니고, 요거 치는 것도 요 칠경자를 씁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옛날, 옛날 고전 드라마 볼 것 같으면,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이 경을 칠 놈, 그러죠? 바로 이 종칠경입니다. 경을 칠 놈. 편경이나 편종. 경을 칠 놈 할 때, 자, 이런 글자를 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오늘 마지막 글자는 요 물줄기경에 이 사람 언변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경은 아까도 배웠지만 경서경이 있었죠. 경서경. 자, 그래서 경전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경전과 같은 책을 입으로 말로 하기 때문에 아주 말을 똑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똑똑할 경이라고 합니다. 말 똑똑할 경.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면 1시간씩 하니까 너무 느려지는 것 같고 해갖고 가능하면 글자를 한 15자에서 20자 정도 하고 한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2번, 3번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마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자,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물줄기경이죠. 물줄기경. 예전에는 밑에 흑토가 있었다. 물줄기경. 자, 그 다음에, 제가 3초 있다가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뭐죠? 경은 경인데, 위에 풀초가 있으니까, 그냥 나무 줄기경이죠. 줄기경.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은 경인데, 물줄기인데, 옆에 삼수변이 오면 뭐라고 그랬죠? 막힘없이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죠? 그죠? 통할경이라고 그랬죠. 물이 통하든 기운이 통하든 통할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자는 줄기는 줄기인데 물줄기도 땅에 와서 사람이 행할 때는 사람이 다니는 길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물줄기가 아니고 물길 아니면 그냥 사람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죠? 아래편에 나타나는 게 시험시험 걸어갈 착. 그죠? 조금씩 시험시험 계속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자체가 줄기니까 큰 길은 아니고 작은 길. 그래서 소로길 아니면 소로 경자죠. 소로. 좁은 길, 작은 길 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생각해 보시면 법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줄기의 법칙에서 지름길, 줄기의 법칙 가장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갈행자나 아니면 왼쪽 편에 요 척이고 오른편에 촉 이거는 사거리를 딱 반듯하게 닦아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법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름길경입니다. 지름길경. 이것도 지름길경. 사람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름길. 가장 단시일에 다닐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이건 경서경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시줄 날줄 할 때 세로인 날줄경, 날경, 경서경 그랬죠. 경락할 때도 그 경맥이 상하 아래 위로 흐르는 것, 이것은 이제 경이라고. 그 다음에 지도에서도 이야기했죠. 지도에서 경도할 때 경, 위도할 때는 가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벼울 경, 무거울 중이라고 그랬죠. 가볍다. 왜 가볍느냐? 글자에 술에 침을 적게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물줄기에 줄었다는 소리를 갖고 왔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또 배틀 그림일 것 같으면 배틀에 있는 배틀에 있는 날줄. 그러니까 결국 줄이에요. 이 줄이나 저 줄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소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무거울 중은 이제 무겁기 때문에 땅바닥에 짐을 내려놓은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술의 겉자에 무거운 거는 짐이 무겁기 때문에 바퀴를 하나 더 달았다. 그래서 무거울 중자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 혈과 관계되는 사람 인체 중에 머리죠. 머리의 경이니까 목경자예요. 목경자. 요 경이죠. 경. 자, 요거는 목항자고 항이고요. 요거는 목항이고. 자, 그 다음에 칼도 나온 것. 기본적으로 일정한 폭의 줄기가 있는 거 사람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벨경이죠. 요 경이니까 목벨경입니다. 자, 요거는 목벨문이라고 그랬죠. 목벨문자입니다. 입에서 피를 토하고 목을 칼을 가지고 쳐서 입에서 피를 토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병증과 관계된 거는 병질력을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 경이기 때문에 목이 빳빳할 경 또는 힘줄이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경, 힘줄 당길 경 그러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경과 함께 물줄기와 힘 하면 우리가 병강체 생각하세요. 자, 굿셀 경자입니다. 굿셋 할 때 힘세다, 굿셋할 경. 병강체를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육다돌이 올 때는 소우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오는 거는 앞쪽이죠. 정강이 경이고요. 소우가 오고, 이것도 정강이고요. 그 다음에 발족이 오면 발부위와 함께, 자, 요거는 종아리경입니다. 종아리경. 끝을 지어갖고 종아리경입니다. 종아리경.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삼수변의 물줄기경은 손으로 치는 경이라 그랬죠. 손으로 치는 경. 그래서 편경을 치고 경쇠를 치고, 그래서 경을 칠, 뭐 편경이라든지 그죠? 종을 칠 경입니다. 종칠경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른쪽에 나타나는 경은 경서경이라고 했죠, 그죠? 날경, 경서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서를 읽었기 때문에, 경서를 봤기 때문에 말씀하니까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똑똑히 말할 경, 아니면 말 똑똑할 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시간 분량을 정하는데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한 30분 전후로 해갖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한 글자를 보면 자꾸 뭔가 제가 설명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좀 조바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 30분 전후라든지 간편한 시간에 많은 글자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시킬 수 있도록 방송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였고요. 자, 한번 보면 열을 아는 한자 일경지십, 자, 세 번째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